네, 정말 주말 사이에도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로벌 이슈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살펴보면 좀 의미 있는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점검해보고 업종별로, 국가별로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판단해보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수익률을 우리가 10월만 살펴보자면은 사실상 선진국보다는 뭐 아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신흥국 시장의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장 수익률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신흥국보다는 남유럽 국가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남유럽 국가 중에 대표적인 이 부실 국가로 꼽혔던 그리스의 주가 수익률이 10월 한 주 동안만 10%가 넘게 나타나면서 매일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이태리를 포함해서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 인도 같은 국가들의 전반적인 주가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오히려 안 좋았던 쪽은 일본이 이 10월 초반에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영국을 포함해서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오히려 동남아 국가나 이 남유럽 국가들 같은 쪽이 강세를 보이는 등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업종별로 수익률을 보자면 미국 쪽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IT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이 선전한 가운데 대부분 마이너스 권역을 기록했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 살펴보시면 통신이나 유틸리 같은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금융업종의 전반적인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기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비교적 좋게 나타났고 미국은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업종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면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이 남유럽 국가처럼 과거 이제 낙폭이 과대했거나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10월 초반에는 증시가 부양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이동, 즉 달러 약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강세 통화로 나타나고 있는 유로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또 이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대비해서 그동안 가장 많이 밀렸던 동남아시아 통화와 관련된 지수들도 반등을 보였고 국내 원화도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1,070원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조는 달러 약세에 따른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자금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좀 자금이 좀 유출되고 있다는 뜻을 밝혀주셨는데요. 우선 미국으로 다시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전에 정책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논란의 핵심은 오바마 케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기대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 내에서 이 헬스케어 업종의 추이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신고가 영역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12월 7일, 2012년 7월 달에 오바마 케어가 합헌 판결이 난 이후에 다시 랠리를 재개한 이후 오바마가 재선되면서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을 시도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약업종 이런 것들이 오르기보다는 최근 들어선 바이오 관련 쪽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헬스케어 장비나 제약 같은 기존의 서비스들보다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함께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요보다는 신규 수요 쪽에 좀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오바마 케어뿐만 아니라 오바마의 의학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 일종의 복제약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미국 증시 10월 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테넷 헬스케어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정책 변동성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의 전반적인 흐름과 있어서 공화당의 부채 한도만 늘려주면 어떤 것도 협상 대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오바마 케어는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폐기되진 않겠지만 2015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결국은 이 미국의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미국 내 종목군들이라든지 국내에 연관된 종목군들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상에서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기대감이 지연된다라는 측면에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비중을 많이 실으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채 한도 협상에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 케어의 지연 가능성은 높아졌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은 국면도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케어 이 정책 모멘텀까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뭐 미국의 정책 업종 그리고 유럽의 경기 민감 업종을 짚어주셨거든요.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경기 민감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뭐 원자재 관련 업종 이런 것들을 많이 꼽지만 실제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 업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이 살아난 것도 결국은 22 LTRO를 중심으로 금융 관련 쪽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서유럽 쪽으로는 최근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자금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 약세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베팅한 자금도 있을 거고요. 또 펀더멘탈에 기인한 자금도 있을 거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유틸리티나 통신 서비스와 함께 금융업종이 강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업종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태리 금융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스페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국가들의 은행업종 대부분 PBR이 한 배 수준이거나 한 배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PBR 수준이 거의 0.5배 정도의 수준까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태리의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태리 ETF의 흐름은 계속적인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거래가 많이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뭐 패션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들보다는 은행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IMF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둔화되거나 정체 향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요 이머징 마켓들의 전망치는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유럽 쪽의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달러는 약세, 유로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쪽,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쪽,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쪽으로 최근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유로인덱스죠. 그런데 유로인덱스가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달러도 80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1.35, 1.36 라인에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다시 하락세로 내려간다면 시장에는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의 최근에 발표된 공장 주문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내 공장 주문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의 그 좋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으로써 해외 공장 주문은 또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로존의 전반적인 회복은 가능해 보이지만 여전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라는 점. 그 근거에는 결국은 환율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여전히 환율이다. 그래서 달러가 여기서 과연 추가적인 약세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강세로 돌아서느냐 이것이 정책적인 흐름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물은 반드시 챙겨봐야 되겠고요. 유럽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 뭐 조선주, 자동차 이런 것들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빠른 속도로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종만 약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다 가져가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빠르게 압축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유럽 관련주는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만도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만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완성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금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트레이딩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죠. 한국타이어는 지금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도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네.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제 양적인 증가, 그러니까 Q와 P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아무래도 Q보다는 P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네. 클락슨 신조성과의 상승세. 그런데 상선의 움직임들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벌커의 중고성과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지만, 중고성과도 움직이고 있다는 건 유럽의 금융이 회복되면서 신조성과도 회복된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선 쪽이라면 아무래도 삼성중공업보다는 현대중공업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도를 보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에도 한 2, 3년 내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테슬라인데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차가 이제 시장의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 가장 나타나게 변화는 파워트레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고요. 네. 기존 엔진 같은 게 필요 없어지죠. 그런데 이 전기차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아야 될 것은 전장 부품들, 전기와 관련된 부품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효율을 더 많이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전장 부품사를 꼽으라면 현대모비스와 만도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모듈 쪽에 좀 더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전장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만도가 최근에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을 넓혀 나가면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단순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증가를 장기적으로는 동시에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달러 약세와 또 유로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었죠. 유럽 경제 회복에 따라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와 현대중공업, 만도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